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름철 우리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채소, 바로 오이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이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시원하고 아삭아삭한 식감일까요? 아니면 피부팩으로 사용하는 오이가 떠오르시나요? 사실, 오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건강상의 이점을 가지고 있는 참 고마운 채소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오이도 잘못 먹으면 오히려 몸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오이를 어떻게 먹어야 우리 몸에 가장 좋은지, 그리고 어떤 음식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지까지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오이에 대한 잘못된 상식들도 바로잡아 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소중한 사람에서 공유해 주세요. 먼저 오이가 우리 몸에 주는 첫 번째 큰 장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이의 가장 놀라운 특징은 바로 수분 함량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오이는 무려 95%에서 96%가 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거의 물덩어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런 높은 수분 함량 때문에 여름철에 땀을 많이 흘리거나 목이 마를 때 오이를 먹으면 정말 시원하고 갈증이 해소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무더운 여름철에는 우리 몸에서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게 되는데 이때 오이를 드시면 자연스럽게 수분을 보충할 수 있답니다. 평소에 물을 많이 마시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어요. 물 대신에 오이를 드시면서 자연스럽게 수분을 섭취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체중 관리를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오이는 참 좋은 선택이 됩니다. 오이 한 개의 칼로리가 고작 15칼로리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적은 칼로리인지 비교해 드리자면 밥 한 공기가 보통 300칼로리 정도 되니까 오이는 정말 칼로리가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평소에 배가 고플 때 과자나 떡, 빵 같은 것들 대신에 오이를 드시면 포만감도 느끼면서 칼로리는 적게 섭취할 수 있어서 다이어트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오이 속에는 식이섬유도 들어있어서 배를 채우는 데도 도움이 되고 장 건강을 개선하는 데도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식이섬유가 장 속에서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거든요. 이제 오이가 우리 몸에 주는 두 번째 큰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항산화 작용과 혈당 관리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오이에는 우리 몸에 정말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특히 쿠쿠르비타신이라는 성분과 플라보노이드 같은 항산화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런 성분들이 우리 몸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이런 항산화 성분들은 몸속에 쌓인 나쁜 독소들을 제거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는 자연스럽게 독소가 쌓이고 염증이 생기기 쉬운데 오이를 꾸준히 드시면 이런 문제들을 어느 정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당뇨병이 있으시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에게도 오이는 정말 좋은 선택이에요. 오이는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는 식품입니다. 오히려 혈당이 천천히 그리고 안정적으로 올라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물론 이것이 약물 치료를 완전히 대신할 수는 없지만 일상적인 식단 관리에는 분명히 도움이 되겠죠. 오이에 들어있는 칼륨이라는 성분도 우리 몸에 좋은 역할을 많이 해줍니다. 칼륨은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심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또한 마그네슘이라는 성분도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근육과 신경,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오이도 잘못 먹으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오이와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의하셔야 할 것은 바로 토마토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이와 토마토를 함께 샐러드로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 둘은 그리 좋은 조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이에 들어있는 아스코르빈산 산화효소라는 효소가 토마토에 들어있는 비타민C를 파괴할 수 있거든요. 물론 한두 번 드신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하고 싶으시다면 따로 드시는 게 더 좋겠어요. 두 번째는 매운 고추류입니다. 한의학적으로 보면 오이는 성질이 차가운 음식이고 고추는 뜨거운 성질의 음식입니다. 이렇게 성질이 반대인 음식들을 함께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특히 평소에 위가 약하시거나 소화 기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기름진 돼지고기입니다.
삼겹살이나 목살 같은 기름진 고기와 오이를 함께 드시면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기름진 음식은 원래 소화가 느리고 위에 오래 머물러 있게 되는데 여기에 오이의 차가운 성질이 더해지면 위장에 더 큰 무리가 갈 수 있거든요. 네 번째는 너무 짠 음식들입니다. 김치나 젓갈, 장아찌처럼 짠 음식과 오이를 함께 많이 드시면 나트륨 섭취량이 너무 많아질 수 있어요. 오이 자체에도 칼륨이 들어있는데 나트륨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이 깨져서 몸이 붓거나 혈압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마지막은 게나 새우 같은 일부 해산물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특히 알레르기 체질이신 분들은 조심스럽게 드시는 게 좋겠어요. 이제 반대로 오이와 함께 먹으면 정말 좋은 음식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이고 좋은 것이 바로 요구르트입니다. 오이의 시원한 성질과 요구르트에 들어있는 유산균이 만나면 소화에도 정말 좋고 피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름철에 오이를 요구르트에 찍어서 드시거나 오이와 요구르트를 함께 넣어서 샐러드를 만들어 드시면 정말 좋은 조합이 될 수 있어요. 요구르트의 유산균이 장 건강을 도와주고 오이의 수분과 식이섬유가 소화를 촉진시켜 주거든요. 두 번째는 닭가슴살입니다. 다이어트를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완벽한 조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닭가슴살로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단백질을 보충하고 오이로는 수분과 식이섬유를 보충하면서도 전체적인 칼로리는 낮게 유지할 수 있거든요. 삶은 닭가슴살과 오이를 함께 무쳐서 드시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정말 좋습니다. 세 번째는 레몬입니다. 오이에 레몬즙을 살짝 뿌려서 드시면 비타민C도 함께 보충하면서 항산화 효과도 더욱 높일 수 있어요. 또한 레몬의 새콤한 맛이 오이의 벤벤한 맛을 보완해주기도 해서 더욱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김이나 미역 같은 해조류입니다. 오이와 해조류를 함께 드시면 미네랄과 식이섬유를 정말 골고루 섭취할 수 있어서 영양균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해조류에는 요오드와 같은 중요한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어서 갑상선 건강에도 좋아요. 다섯 번째는 올리브 오일입니다. 오이에 올리브 오일을 살짝 뿌려서 드시면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도 함께 섭취하면서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도 도와줄 수 있어요. 올리브 오일의 좋은 지방 성분이 오이에 들어있는 영양소들을 더 잘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든요. 이런 좋은 궁합을 이용해서 집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는 건강한 요리법을 두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이 요구르트 샐러드입니다. 만드는 방법이 정말 간단해요. 먼저 오이를 깨끗이 씻어서 얇게 썰어주세요. 그 다음에 플레인 요구르트에 소금과 후추를 살짝 넣어서 잘 섞어주세요. 그리고 썰어놓은 오이와 함께 버무려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딜이나 파슬리 같은 허브를 조금 넣으면 더욱 상큼하고 맛있어져요. 이 요리는 여름철 입맛이 없을 때 드시기에 정말 좋습니다. 두 번째는 오이 닭가슴살 무침입니다. 먼저 닭가슴살을 물에 삶아서 익힌 다음에 손으로 쭉쭉 찢어주세요. 오이는 채 썰어서 준비해 주시고요. 여기에 간장 한 스푼, 참기름 조금, 다진 마늘을 넣고 살살 무쳐주시면 고단백 저칼로리 반찬이 완성됩니다. 이 요리는 다이어트 중이신 분들이나 근육 운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특히 좋아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오이라고 해도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오이를 드실 때 꼭 알아두셔야 할 주의사항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이를 하루에 너무 많이 드시면 오이의 차가운 성질 때문에 배가 차갑게 되어서 복통이 생기거나 설사를 할 수 있어요. 적당량이 중요한데 하루에 1개에서 2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특히 신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오이에는 칼륨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는데 신장 기능이 좋지 않으면 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서 체내에 축적될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오이를 드시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평소에 위가 약하시거나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주의하셔야 해요. 오이는 성질이 차가운 음식이라서 위가 약한 분들이 많이 드시면 속이 더 차갑게 되어서 소화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오이를 드실 때 상온에서 조금 두셨다가 드시거나 따뜻한 차와 함께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이를 보관하실 때도 몇 가지 주의점이 있습니다. 오이는 냉장고에 보관하시는 게 좋지만 너무 차가운 곳에 오래 보관하면 오히려 오이가 상할 수 있어요. 냉장실에서 4일에서 6일 정도만 보관하시고
그 이후에는 드시지 마세요. 또한 오이를 보관할 때는 비닐봉지에 넣어서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이에 대한 몇 가지 잘못된 상식들을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첫째, 많은 분들이 오이는 100% 물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정확하지 않아요. 95%에서 96%가 수분이긴 하지만 나머지 4%에서 5%에는 비타민 K, 비타민 C, 칼륨, 마그네슘 같은 중요한 영양소들이 들어 있습니다. 둘째, 오이는 무조건 다이어트에 좋다는 것도 조금 과장된 표현이에요. 칼로리가 낮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건 맞지만 오이만 먹는다고 해서 살이 빠지는 건 아니거든요. 균형 잡힌 식단의 일부로 드셔야 진정한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셋째, 오이를 먹으면 무조건 피부가 좋아진다는 것도 개인차가 있는 얘기입니다. 물론 수분 보충과 항산화 성분 때문에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오이는 수분 보충, 체중 관리, 항산화 작용, 혈당 관리에 정말 좋은 도움이 되는 훌륭한 채소입니다. 하지만 토마토, 매운 고추, 기름진 고기, 짠 음식과는 함께 드시지 마시고 요구르트, 닭가슴살, 레몬, 해조류, 올리브오일과는 함께 드시면 더욱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하루에 1개에서 2개 정도가 적당한 양이고 신장이나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조금 더 조심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제 오이를 더 건강하고 똑똑하게 드실 수 있게 되셨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평소에 오이를 어떤 방식으로 드시는지 댓글로도 꼭 알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유용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